안녕하세요, 뷰러님들. 제 구독자명이 생긴 이후 첫 방송입니다. 좋은 정보 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 협찬 제품이 여러 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없는 제품이어서 거절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 뷰러님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 헤어드라이를 직접 하면서 고데기를 고를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그립을 잡아서 집게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열판이 데워지면서 겉에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커버를 시켜서 우리가 피부나 이런 데 데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셉으로 출시가 된 건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좀 생겼어요. 오늘 저의 노하우를 제품 사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데기를 고를 때 가정용과 전문가가 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거를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열판이에요. 모발에서 직접 닿는 이 열판이 모발을 매끄럽게 한 번만 지나가도 정확하게 드라이가 되려면 이 열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열판은 세라믹 열판이에요. 이 판에 열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판 자체가 너무 약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약간 우는 느낌이 들어서 모발을 딱 잡았을 때 쫙 붙는 느낌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맞지 않고 겉도는 것 같아도 2주, 3주, 한 달, 두 달을 쓰다 보면 이 판이 길들여져서 조금 더 매끄러워지고 사이 공간이 모발하고 이렇게 쫙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판 사이가 붕 떠서 머리가 겉돌고 한두 번 지나가서 드라이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한 4번, 5번 정도 드라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열판을 여러 번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발은 더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하고 이 사이 이음새에 벌어진 데가 없는지 머리를 한번 잡아봤을 때 이렇게 끼거나 이렇게 찌직하는 느낌이 없는지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시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열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우두두두두 손의 진동 전달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열이 들어가면 잘 펴지거든요. 그래서 우두두두두 되는 경우는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립하고 이 전기 연결 부위를 봐요. 이렇게 집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전문가들은 뿌리곱슬 모발의 굵기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힘을 더 많이 줘야 될 때가 있고 힘을 좀 빼서 스르륵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고기 구워 먹을 때 잡는 그 집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잡아야 세게 잡을지 약하게 잡을지 살짝 열만 주고 빠질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립이 이렇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드라이를 할 때 머리 놓치지 말라고 그립이 좀 강하게 딱 잡혀 있어요. 그립이 느슨하면 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쭉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져요. 이 사이 공간이 생기면서 옆으로 좀 퍼지면서 쫙 매끄럽게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발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파트라 제품은 그립을 좀 강하게 했더라고요.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힘이 좀 조절이 힘들 수도 있어서 두 손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전문가가 쓰기는 뿌리 쪽을 잡기에는 어려워서 가정용으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전기선 연결 부분을 봐요. 손님들 해주면서 방향 전환을 여러 번 하거든요. 이 선이 얼굴에 치이지 않도록 이렇게 내 쪽으로 안쪽으로 감아서 스타일링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만 이 선이 밖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치이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360도 회전이 돼야만 좀 편안하게 손목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가정용 고데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점인 것 같아요. 전문가나 비전문가 상관없이 저는 360도가 가능한 이 전기선을 추천드리고, 이게 360도가 아니면 단점이 여기가 닳아서 또 이렇게 벌어지면 합선이 일어날 위험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꺾어 있는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해주고 이러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체크하는 것들은 온도예요.
보통은 위험하기 때문에 고열이 잘 없어요. 140도나 160도 정도? 요즘은 180도 정도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전문가용 아니고는 200도까지는 사실 볼 수가 없는데 이 제품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220도까지 열이 있어요. 이 온도를 올려서 다양한 모발에 적용을 하려고 이 온도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찬바람이 나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고열까지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 찬바람 때문에 여기가 많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테이블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올려놨을 때 테이블이 녹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고열이 있으면 가정용에서는 테이블이나 이런 데 닿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겉에를 잘 식혀줘서 오히려 이렇게 손으로 댈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되더라고요. 모발이 너무나 곱슬이 심한 모발 있잖아요. 그런 모발은 140도, 160도 이 정도에서 안 되고 180도, 200도 정도까지 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매끄러운 머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제품을 처음에 보고 온도가 이렇게까지 220도까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 전문가용으로 써도 괜찮겠다 했는데 그립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제 머리를 드라이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제 머리가 너무 부시시하니까 우선 드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지존이라고 하는 이 길이에서 드라이 스타일링을 할 건데요. 제가 상한 머리도 많이 자르고 모발을 가볍게 쳐내느라고 층을 좀 많이 냈어요. 그리고 곱슬이 좀 심한 머리거든요. 목이 짧아 보이게 하고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은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턱은 원래 좀 뾰족한 스타일이라 턱 끝은 좀 살리되 넓은 볼과 광대를 좀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볼륨을 넣을 건데요. 이 미디엄 길이에서는요, 볼륨의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연령대가 5살, 10살 막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어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펄이 너무 많이 강조되지 않은 미디움 길이에서 스트레이트와 뻗침을 주면서 드라이를 할 거예요. 우선 전원을 킬 건데요. 전원 버튼 꾹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온도 조절을 할 건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래로 또 내려오고 저는 180도 그리고 열을 끌 땐 또 길게 누르시면 전원 버튼이 꺼져요. 제가 160도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바쁠 때는 180도로 한 번만 쓱 지나가서 드라이를 거의 마무리해요. 180도는 한 번, 두 번 해서 무조건 끝내는 드라이를 할 때 제가 쓰고 160도로 했을 때는 조금씩 볼륨 조절하면서 이렇게 스타일링 봐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160도로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머리를 너무 여러 번 잡지 않고 한 번, 두 번 정도로만 잡을 거라 180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람 소리? 처음에 딱 켰을 때는 바로 들어오진 않고요. 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얘가 바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 찬바람이 순환되면서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안에 열판에 180도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청 뜨거운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 하다 보면 여기 귀에 닿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도 안전하다는 거. 테이블 위에 잠깐 올려놨는데 맞다! 이러면서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주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열판을 식히는 용도 말고 또 다른 걸로도 사용을 이따 해볼 건데요. 그건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잡고 여기까지는 쭉 펴줄 거예요. 그리고 살짝 10도, 15도 정도 해서 이렇게, 그죠? 머리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한 번만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 약간 뒷머리 안 된 거 다가 열까지 쓰면 더 되겠죠? 자, 끝에서 이렇게 말지 않잖아요. 말면 끝이 이렇게 꺾이면서 조금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살짝 스트레이트 느낌 내려면 15도 정도 해서 그대로 위치만 여기 C자, 그죠? 여기 C자 이렇게 빗질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빗질 싹 한 다음에 핀셋 꽂으시고 이렇게 손가락 빗질 가지런하게 하셔서 얘가 어차피 그립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 놓고 그대로 얘는 그냥 어깨를 타고 내려와야지 이쁜 머리이기 때문에 어깨를 타고 쭉, 아니면 저보다도 더 어깨에 딱 닿는 머리잖아요. 그러면은 일자로 쭉 펴볼게요.
일자로 한번 펴고 따뜻할 때 살짝 잡아서 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여기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도 그죠? 15도 각도 틀어서 쭉 해서 네, 스트레이트 할 때 이렇게 얼굴을 감쌀 거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15도 틀어서 그대로 꺾어서 그대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서 원을 그려요. 네. 끝에를 우리가 이렇게 컬을 넣을 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조금 더 엘레강스한 스타일을 할 때 컬을 넣을 때 그렇게 하고요. 캐주얼한 스타일로는 옆에 머리 한 다발을 곱슬이 심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펴주세요. 그리고 꺾어서 쭉 내려와 주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C커브가 뒤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 와서 사실 이거 고열로 해야 되긴 하거든요. 찌를 꼼꼼하게 하실 수 있으면은 많이 잡으셔도 되고. 네. 앞머리는 이따가 할 거라 앞머리는 빼고 보세요. 저는 컷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겉머리를 해놔서 긴 머리가 좀 나와요. 그럼 이런 거 보이면 또 아까 그것처럼 이렇게 그죠? 끝에 까집지 말고 위쪽에 붕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죠? 쭉 여기까지는 펴줄게요. 캐주얼 드라이하고 약간 열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금방 뜨지 말라고 곱슬이니까 눌러주면 열이 좀 식으면서 그대로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드라이가 오래 가요. 자, 안으로 휘어지는 머리 밑으로 쭉 그 각도 그대로 해서 자 앞머리는 이따가 물 뿌려서 마무리할 때 보여드릴 거거든요. 가름만 갈라지는 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서 2번 잡아주고 머리 쭉 저는 빗이 익숙해갖고 여기가 C자로 그려져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밑에 여기는 아까 뻗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뿌리 조금 띄움 들여도 되고요. 끝에 쪽으로 갈수록 머리가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는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겨서 보면 앞머리를 드라이를 안 해서 약간 그런데 뒤에는 살짝 더 돌려서 그대로 이게 카메라가 잘리는데 그 찍찍이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지금 뜨뜻할 때 말아놔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좀 더 오래 유지되면서 식으니까 컬을 원하시면 이렇게 컬을 넣으시라. 제가 앞머리를 드라이 할 건데 앞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머리하고 이 정수리 쪽 볼륨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물을 먼저 뿌리고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앞머리를 블로우 드라이로라도 제일 먼저 드라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머리가 젖어 있으니까 에벌 드라이를 하면서 머리를 살짝 말릴게요. 이 길이는 뒷머리를 앞으로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여기서 뭉쳐지는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여기서만 이렇게 만져주시고 머리가 앞으로 많이 왔다. 그럼 여기 두툼하잖아요. 그러면 또 목이 짧아 보일 수 있어요. 얘를 싹 넘겨서 조금 더 가볍고 슬림하게 그래서 목이 얇고 조금이라도 길어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수리 드라이를 할 건데요. 제가 이거 180도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찬바람을 껐잖아요. 그래서 여기 뜨끈뜨끈해요. 이렇게 뜨끈한 상태에서 바람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약간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 온도가 약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피부 근처까지 가도 뜨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220도에서는 안 해봤어요. 200도부터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전문가분이 아니고서는 가정용으로는 180도까지만 사용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이상 고열 쓸 때는 무조건 이거 차가운 거 얘가 없으면 200도까지 쓰시면 안 돼요. 식혀주는 열판 있기 때문에 200도까지 가정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를 켜면 미지근한 바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뿌리 드라이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 그 온도가 적절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바람을 켜고요. 얘를 이렇게 대줄 거예요. 이렇게 대도 안 뜨거워요. 이거 아니에요. 이 쇠 부분을 대는 게 아니라 바람 나오는 부분을 댈 거예요. 바람 나오는 부분을 대고 얘를 반대쪽
반대쪽으로 넘길 거예요. 원래 뿌리를 살리려면 모근을 살려야지. 드라이 봉고데기 이만한 거 쓰시면서 뿌리 이만큼 살아요 이러시는데 그게 여기를 살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봉이 크면 클수록 높이가 여기에 오니까 내려오면 여기가 기역자로 뻗을 때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여기에 될 수 있잖아요. 모근에 대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얘를 이렇게 빼주면 올라와 있어요. 얘 한 단만 해주면 안 되죠? 한 단 하고 또 그 밑에 제가 뒤에도 한번 느낌을 보시라고 모근을 앞으로 살짝 밀어서 바람 나오는 걸 모근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대신 텐션 있게 팽팽하게 쭉 있다가 만약에 좀 더 높이 살리고 싶다 그러면 더 살짝 밀 때는 약간 붕 띄워주셔야 돼요. 모근에 있을 때는 여기 붙어 있다가 더 그 밑에도 띄우고 싶다 그럼 살짝 붕 띄워서 이렇게 아니면 그대로 옆으로 쭉 이렇게 하면은 하나 요만큼만 한 단만 했어요. 뒤에가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기선 여기 드라이 된 거 눕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딱 모근에 쫙 대고 이렇게 잠깐만요. 아직 열이 있어요. 이게 금방 식지 않고 미지근한 열이 꽤 가요. 그리고 뿌리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능숙해져서 그러면 또 더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죠? 여기? 약간 띄워볼까요? 띄우지 않고 여기서 그냥 쭉 계시다 이렇게 빼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살짝 또 띄워서 쭉 빼볼게요. 요즘에 제가 앞에가 빈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자꾸 갈라지고 가라앉아요. 그래서 앞에도 해볼 거예요. 앞에 이렇게 될 거예요. 뜨겁지 않아요. 세우려면 모근을 세워야 된다. 하지만 모근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열이 들어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얘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쭉 빼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뿌리만 우선은 쭉 놨다가 이렇게 빼보셔도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 옆에는 조금 뜨거울 수 있어요. 고열이기 때문에 18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람 있는 부분 이렇게 더 돌리면 여기 그 뜨거운 데가 피부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스팀 주고 약간 공중에 띄어서 여기서도 뜸 한 번 불려주고 싶으면 여기서 해갖고 이 잔머리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그죠? 네. 이렇게 휘어지는 게 좋으면 그냥 놔두는데 저는 얼굴을 감싸서 더 어려 보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감싸서 펴줄 때 앞에 고데기 오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가 식으니까 별로 안 무서워요. 앞머리 여기 쭉 뻗어서 제가 눈 찌르잖아요. 여기만 살짝 꺾어줄게요. C컬. 아이고. 컬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오히려 납작해져서 좀 잘 안 될 때 있어요. 에센스 바르면서 또 정리가 되죠. 저는 이렇게 생머리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만약에 컬 넣고 싶다 옆라인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컬을 만약에 원하시면 이렇게 드라이를 다 하고 넣을 수 있다는 거. 자, 쭉쭉 너무 머무르면 안 되고 끝에서는 좀 빨리 빼줘야 돼요. 끝까지 머리를 잡아주는 거. 마지막에 엣지 잡는 거는 그냥 가닥가닥 살짝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블랙 컬러인데요. 제가 시술할 때는 블랙 컬러를 쓰고 가정용으로는 화이트를 써요. 그래서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 컬러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오파트라 내추럴 케어 에센스 쓸 거예요. 이게 성분을 보니까 실리콘 오일이에요. 실리콘 오일은 어느 때 써야 되는지 어떤 모발엔 쓰지 말아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성분표를 볼 건데요. 동백나무 씨오일,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오일, 보도 씨오일 여러 가지 천연 오일도 쓰긴 했는데 이 메치콘류 실록세류는 실리콘 성분이에요. 실리콘 성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현재는 천연 오일 쪽으로 많이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아르간 오일, 모로칸 오일 여러 가지 쓰는데 그런 천연 성분의 오일은 가벼워요. 그리고 흡수가 되고 수분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실리콘은 모발에 끼어서 약간 더 모발이 강하게 차분함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발에 약간 잔류해요. 그래서 긴 머리인데 계속 기르시거나 나중에 펌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권장하진 않고요. 머리를 금방금방 잘라내시는 짧은 머리 분들이나 특히 남자분들 있잖아요. 왁스는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면 에센스류 중에 이렇게 실리콘 에센스는 가격도 저렴하고 모발을 정리하는 효과가 좋으니까 남자분들 그런 거 쓰시고, 펌 자주 하시는 분들은 비추, 남자분들도. 그리고 곱슬 모발이나 굵은 모발들 있잖아요. 정말 나는 뭘 발라도 모발 끝이 다 일어나,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수분 오일을 쓰고 실리콘유를 마무리의 끝에 조금 써주면, 이 실리콘유 에센스는 모발 정리감이 엄청나요. 그냥 그 용도로 차분함, 그리고 그 윤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제가 지금 잔머리랑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거 오일 바르면 아마 느낌이 확 달라지면서 그게 보이실 거예요. 바를 때 찐득찐득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중성적인 향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잔머리 잡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쭉. 이렇게 수분 오일은 한 번에 잡히기가 어려워요. 수분 오일이었다면 두세 번 정도 발랐을 때 이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은 바람 같은 걸 맞지 않아서 그런데 왜 에센스 바르고 밖에 나가서 바람 몇 번 맞으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실리콘 오일은 좀 없어지고 나서도 끝이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에서 천연으로 넘어갈 때 좀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컬 말린 게 약간 살아나면서요, 이렇게 끝이 싹 모아지잖아요. 에센스 안 바른 부분은 아무래도 한 가닥씩 날리고 있죠. 이렇게 한번 짜서 이쪽도 발라볼게요. 앞머리까지. 지금 이렇게 바르지 않잖아요. 중간부터 끝쪽으로. 컬러나 탈색하신 분들은 머리가 뽀예요. 그런데 실리콘 오일을 바르면 좀 선명한 감이 있죠. 저는 평소에 천연 오일 당연히 쓰고요. 탈색 부분은 펌을 못하니까요. 어차피 가끔 너무 차분하게 하고 싶을 때 이 끝부분에 실리콘 오일로 모아줘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드라이를 한번 날려볼게요. 지금 바람을 날렸잖아요. 촉촉한 느낌 보이시죠? 그리고 특히 왼쪽은 아까 이렇게 두 번 발랐잖아요. 두 번 발랐을 때, 세 번 발랐을 때, 더 발랐을 때 수분 오일은 계속해서 수분감이 있게 조금씩 촉촉해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겹쳐서 바를 때마다 촉촉해 보이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이 무겁게 떨어져요. 무게가 약간 있어요, 이 수분 오일가. 그래서 머리 볼륨이 있는 부분, 볼륨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부분은 웬만하면 바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모발 끝에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발라주는 거예요. 더 보시면은 약간 떡진 느낌 있죠? 지금 이렇게. 뒤에는 제가 못 봤는데 그래도 한번. 그리고 아까 뿌리 제가 올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블로우 드라이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죠? 제가 오늘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그냥 캐주얼한 스타일로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협찬 받아서 리뷰해본 오파트라 매직기 내기하고 실리콘유 에센스예요. 오파트라 내추럴 케어 에센스, 요거 정보 잘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뷰러님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